오늘 영상은 매년 찾아오는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라이온 게이트 시즌인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8월 12일까지 해당이 됩니다. 에너지가 정점에 도달하는 날이 8월 8일이고요. 에너지의 문이 닫히는 날짜가 8월 12일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8일이 에너지가 가장 높은 날이에요. 그리고 캘린더를 확인하시면 8월 8일은 입추라고 나와 있죠. 이제 가을이 시작됨을 알리는 날이 되겠고 계절이 변천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는 우주로부터 정말 높은 에너지가 쏟아지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에 발신하고 나 자신에게 다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은 그런 행운의 기간입니다. 이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시작한 일들은 우주로부터 큰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라이온 게이트란 무엇인지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태양이 사자자리에 입궁하는 것은 7월 23일인데요. 입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착한 이후 바로 26일이죠.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라이온 게이트 시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태양이 불사인 사자자리에 입궁하는 타이밍이 라이온 게이트 기간에 놓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점성술에서 봤을 때 이 태양이 사자자리에 입궁하고 나서 정 한가운데 그러니까 15도에 위치하는 날이 에너지가 정점에 오른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날짜가 8월 8일이고요. 그래서 8월 8일 이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발신하시고 행동하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소원문을 발신할 때 주로 신월과 만월, 우주의 에너지가 높아질 때 소원문을 발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년에 에너지 게이트가 4번 있는데요. 이 게이트의 문이 열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면 정말 빠르게 실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 1년에 4번 있는 이 에너지 게이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연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엔젤 게이트라는 것이 바로 2월 4일경에 일어났었습니다. 이 2월 4일로 해서 전후로 포함해서 약 한 14일 정도였을 거예요. 불스 게이트는 황소자리 태양기를 상징하고요. 그 중에서도 에너지의 정점이 오르는 날은 5월 6일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라이온즈 게이트가 바로 이번 시즌인데요. 사자자리 태양기에 해당하고 그 사자자리의 태양의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높아지는 날짜가 바로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이글즈 게이트란 정갈자리 태양기를 상징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에너지가 높아지는 날짜가 11월 7일경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게이트의 문이 열리는 기간을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요. 물병자리, 황소자리, 사자자리, 정갈자리 모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원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이 4개의 별자리 모두 고정궁이라는 점이에요. 점성술에서는 유형궁과 활동궁 그리고 고정궁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흔들림이 없다, 견실하다, 그리고 고정되어 있다라는 그 별자리 그룹이 바로 이 물병, 황소, 사자, 정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게이트 시즌을 맞이하게 되면은 해당 계절이 에너지가 최고조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 기점부터 해서 서서히 계절이 다음 계절로 변화하는 시즌이다라는 의미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은 전환기, 변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전환기에 겪는 공통된 증상들이 있어요. 우리 신체에도 그렇고 마음에도 그렇고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우주 게이트가 열리는 시즌에 나타나는 증상 3가지를 담아봤습니다. 이 특징들은 이번 시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게이트 시즌에 해당하니까요. 그때가 올 때마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컨디션 난조인데요. 저는 지금부터 이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럭키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사자자리가 불사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더위를 먹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기운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그리고 약간 이유도 없이 졸린 현상이 찾아오거나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현기증이나 두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자자리 특징 키워드에 등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등 쪽이랑 연결되는 게 결국 어깨, 목, 허리 이런 부분이잖아요. 뭐 원래 천칭자리 쪽이 허리 쪽을 담당하지만 어쨌든 사자자리가 등 전반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깨나 목 쪽에 결림이 분명 증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며칠 전부터 이게 심해서 또 한의원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첫 번째 컨디션 난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케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의원에 가본다거나 뭐 교정을 받으러 가본다거나 그리고 두통이 심하다 그러면은 머리 이런데 지압 같은 거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신다거나 그리고 무기력하고 졸리다 그러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약속도 최대한 줄이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좀 휴식을 취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게이트 시즌에는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행운과 긍정의 에너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의 반작용의 현상으로 아무래도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컨디션적으로 무너지는 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나? 또는 내가 약간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인가? 라고 자책하지 마시고 이 시즌에는 그냥 편안하게 쉴 때는 쉬어가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도전하면서 밸런스를 좀 잘 맞추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불안정 그리고 기분이 다운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좀 불안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즌에 유독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별거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주변 사람들이랑 감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이야기라서 이런 이야기 담기가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마음에 좀 안정적이기보다는 좀 불안정한 현상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렁거림, 왜 이렇게 이유도 모르게 짜증이 나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생리를 할 때 그 생리 주간의 전후에 좀 짜증이 난다거나 무기력하거나 감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랑 부딪히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뭐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여성분들은 이게 생리 현상이랑 좀 비슷하게 내 마음을 불안정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냥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구나 라고 잘 넘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행운의 기간인데 에너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걸 영향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감정적으로도 약간 불안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적인 불안함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게까지 안 자고 눈 뜨고 계시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 잠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좋겠죠. 대부분 이런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마음의 짜증 같은 것은요. 수면이 부족하다거나 밤에 늦게까지 깨어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최대한 햇빛을 받고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고 운동으로 땀을 흘리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누워서 잘 준비를 좀 하고 릴렉스하고 이렇게 신체 리듬을 그 우주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지내시는 게 그나마 이번 시즌 불안정함을 이겨내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마음이 불안한 거를 어떻게 에너지가 높아서 그런 건데 다 해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말 가장 좋은 방법은 우주와 자연의 리듬에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낮에는 열심히 움직이고 밤에는 정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빨리 누워 계세요. 빨리 누워 있으시고
잠에 푹 잠들 수 있도록 수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MR을 들어본다거나 주파수를 들어본다거나 밤에 반신욕을 하고 주무신다거나 여러분들만의 어떤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체적으로 리듬에 맞춰서 지내시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현재 황소자리 목성기잖아요. 황소자리 목성기 영상도 혹시 과거에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을 하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소자리 목성기 개운 액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황소자리는 신체를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나타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우리가 좋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하시는 게 이번 시즌에도 이런 불안정함을 이겨내는 방법이 될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고 햇빛을 아침에 좀 받는다거나 너무 낮에 받는 거는 그렇잖아요. 자외선도 그렇고 너무 더우니까 아침에 잠깐 산책을 하면서 햇빛을 받아보고 몸에 좋은 유기농 야채 음식을 많이 드시고 최대한 음주 이런 거 술은 멀리 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지금 금주 중인데요. 이제 며칠 뒤면 30일을 채웁니다. 제가 영상에서 얼마 전에 저는 30일 동안 금주를 할 예정이에요 라고 했는데 진짜 열심히 지키고 있어요. 이 라이온 게이트 시즌이랑 하지의 에너지랑 겹치면서 아무래도 이번 여름은 제가 컨디션적으로 좀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직감이 내려와가지고 작년과는 다르게 술을 아예 안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목성도 황소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황소자리도 아까 고정궁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너지가 엄청 강해요. 사자자리도 고정궁이고. 그래서 내가 신체 관리를 잘 안 하면 나 진짜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술을 8월까지 안 마시려고 금주령을 좀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럭키님들도 신체에 좋은 거는 다 해보세요. 이번 시즌은 그렇게 하시면 어쩌면 마음의 불안정 나는 한 번도 느낀 적 없는데 이렇게 강하게 잘 이겨내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타이밍에는 감정적으로 사람들이랑 부딪힐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별거 아닌 일에 분노하고 이게 아닌데라고 우울해하고 그럴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만남을 가졌던 분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헤어졌던 타이밍이 라이온 게이트 시즌이었어요.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8월 5일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했던 날짜 8월 8일이 에너지 정점의 날인데 딱 그 정점의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을 때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7월 말부터 뭔가 짜증이 나고 상대방도 저한테 이유도 없이 뭔가 맞지 않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는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8월 첫 주에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영향이 있구나. 라이온 게이트 시즌이 아무래도 막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 짜증을 내는 타이밍이기도 하고 에너지가 높아지다 보니까 서로 대화에서 안 맞는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은 마음의 안정이 정말 중요하고요. 데이트를 무리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을 때 해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긍정적으로 채워져 있을 때 사랑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뭐야 미안한데 우리 이번 주는 3번을 봤다면 그냥 한 번만 볼까? 미안해. 근데 너가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하고 이렇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스케줄을 한번 연인과 조절을 해보세요. 너무 무리해서 모든 걸 다 같이 하려고 하다가 저처럼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부딪혀서 이별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최대한 내 감정이 편안할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연인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주로부터 중요한 직감이나 아이디어가 내려온다입니다. 에너지가 높아질 때는 우주가 우리의 잠재의식과 연결이 돼서 우리 잠재의식 안에서 이루고 싶은 소망들 있잖아요. 그런 거랑 관련된 중요한 힌트나 사인을 보내줍니다. 저도 라이온 게이트 시즌에 항상
행동력이 높아졌었고, 행동력이 높아진 그 이유는요,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해볼까? 이거 발신해볼까? 이거 만들어볼까? 이 글을 써볼까? 뭔가 마구마구 솟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유튜브도 좋은 콘텐츠를 더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시즌에 혹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들어온다면 놓치지 마시고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장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을 해보세요. 근데 지금 당장 실행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게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메모를 해두시고 나중에라도 꼭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즌에 내려오는 직감은요, 우주가 우리에게 보내주는 선물이에요. 라이온 게이트 시즌의 에너지는 하지의 에너지, 우리 여름이 막 시작됐을 때 그 하지의 에너지랑 겨울의 에너지를 상징하는 동지 파워도 엄청나거든요. 그때 에너지만큼 맞먹을 정도로 세요.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들께 찾아오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오랜 고민을 해결해주는 어떤 해결책, 그리고 방향 제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꿈, 그리고 새로운 미래 공부 이런 걸 도전할 수 있는 어떤 행동력을 자극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찾아와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정보가 눈에 들어온다. 그냥 인터넷 웹서핑 하는데 그냥 뭐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어떤 눈에 확 들어오는 정보가 있다. 그러면 놓치지 마시고 그것도 꼭 기록을 해두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다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은 이번에 꼭 실행하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라이온즈 게이트 개운 액션을 소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 자리의 키워드에 주목하자입니다. 사자 자리의 키워드는 창조, 주체성, 자기 표현력, 그리고 즐거운 일, 놀이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자리는 정말 주체성이 강하고 연예인 같은 별자리예요.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표현을 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즐거운 일을 하고, 이런 게 사자 자리의 상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고 싶은 일을 진행하시고 행동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여기에 이게 돈이 될까?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계산 심리는 필요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즌은 계산 심리는 치워두시고 이 시즌은 계산 심리는 일단 옆으로 제쳐두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재능을 발휘하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꼭 행동을 이때 해보셔야 합니다. 나는 SNS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었는데 라던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라던가 이런 여러분들의 소망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뭔가 우물쭈물 망설이고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즌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행동하시면 라이온즈 게이트의 우주의 행운을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포인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거 해봤자 뭐 소용이 있을까? 이게 잘 될까?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순간을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처럼 순수하게 즐겁게. 그게 행운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드림마인드 맵을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하반기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행을 가는 것도 좋고 친구랑 어디 한번 가보겠다, 카페 투어를 해보겠다 이런 거를 언제 갈지 그리고 갔다 와서 그거를 SNS에 어떤 식으로 발신을 할지 이런 거를 막 즐겁게 아웃풋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획을 한번 작성해 보세요. 지금은 7월 중순이니까 이제 곧이잖아요. 7월 말이죠. 어쩌면 7월 말이 돼서 에너지가 높아지면 갑자기 또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한번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거를 한번 아웃풋을 미리 해 두시고 7월 26일부터 게이트 문이 열렸을 때 다시 옮겨 적으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손으로 작성을 해보세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게 다이렉트로 잠재의식에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시거나 아니야 나는 이제 마음이 정해졌어 한다면
행동으로 옮겨보시거나, 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주의 에너지가 되게 창조적이고 즐거운 에너지가 높아지고 있고, 얼마 전에 하지의 에너지가 또 개자리 쪽이었잖아요. 개자리도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중요시하는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가 겹치다 보니까 일적인 부분에서 약간 게을러질 수도 있고요. 노는 것만 생각하다가 그냥 나중에 하지 뭐, 편안한 것만 해야지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은 필요합니다. 100% 아니에요. 100%가 아니라 즐거운 일을 하시되 내가 해야 될 일들은 그래도 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일단 열심히 하자. 네. 밸런스 좋게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월과 만월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에 여러분들의 소원문을 매일매일 작성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확언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말로 해보고 내가 말한 걸 녹음해서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작성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귀찮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8월 8일을 강추합니다. 아까 에너지가 가장 높아지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26일부터 작성하기가 힘들어요 하시면 이날 하루만이라도, 이날 하루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전부 한번 아웃풋을 해보세요. 그리고 욕심쟁이, 저처럼 욕심쟁이이신 분들은 7월 26일부터 8월 12일까지 아침 일기를 또 작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과거에도 라이온즈 게이트랑 이글즈 게이트, 정갈자리 시즌에요. 아침 일기를 좀 열심히 작성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루어진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간에 매일매일 아침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의 직감과 정보는 무시하지 않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방 증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록으로 남겨두자입니다. 우주의 직감은요, 휙 하고 찾아왔다가 휙 하고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증발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딱 하고 떠올랐어요. 좋은 아이디어가. 그래서 이거 대박이다. 이거 영상으로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작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억하고 있으니까 이거 이따가 작성해야겠다 집에 가서 라고 했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니까 아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런 거는 기억을 잘 하는 편인데 기억이 아예 안 나서 그 컨텐츠는 아예 못 만들었어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우주가 보내주는 직감이나 정보는 그때그때 기록을 해두지 않으면 아예 사라지는구나. 그리고 설령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행동을 자꾸 뒤로 미루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직감을 받았는데 3개월 뒤에 해야지 하고 미뤘어요. 너무 길잖아요. 3개월 후는요.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그게 힘이 안 나와요. 파워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직감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딱 생각한 날 바로 행동하거나 일단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기록을 해두고 빠른 시일 내로 행동에 착수합니다. 3개월, 4개월, 세워라 내워라 1년 뒤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찾아온 정보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때 찾아왔을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행동해야 되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나에게 내려온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직감은 되게 형태가 다양해요. 어떤 인터넷의 정보, 그리고 TV를 보다가 어떤 배우가 말하는 한마디의 문장, 친구의 메시지, 대화 메시지, 우연한 찬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엔젤 넘버 사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요즘 777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속된 숫자를 영수증이나 차번호나 간판이나 이런 데서 보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 의미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엔젤 넘버가 나에게 말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이 있을까? 검색을 해보시는 거 추천하고요. 그리고 타로를 보시는 분들 요새 많이 계시잖아요. 유튜브 타로도 좋고 여러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타로 카드를 봤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그거 잠재의식이 말해주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꼭 기록을 해두시고 여러분들의 미래의 행동에 연결시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에너지 정돈 활동을 하자. 자연이 있는 곳에 많이 가주시고요. 그리고 명상을 하는 거를 추천드려요. 아예 생활화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 기간에 약간 술렁거림이나 짜증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분 정도 수시로 명상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심신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물을 좀 많이 마시고 술은 최대한 적당하게 드시고 이왕이면 아예 마시지 않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여름에 맥주가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약간 힘들었어요. 맥주 마실까? 어쨌든, 네. 그냥 하루에 조금 마시는 건 괜찮겠지만 너무 많이 마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세요. 이 기간에는 연인과 휴가 받아 놀러 가고 가족들이랑 보내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필히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소중한 우주의 정보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랑 대화하는 시간도 없고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이랑 놀러만 다니고 그리고 그냥 가족이랑 매일매일 함께한다? 물론 소중한 시간들이지만 나와 대화하는 시간도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없이 외부의 이런 관계에 둘러싸여 있다 보면 우주가 도대체 나에게 뭘 말하려는 건지 우주가 말하는 사인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건지를 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하루에 10분이나 하루에 15분 정도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온전한 여러분들의 시간이요. 아무 잡음도 들리지 않는 SNS를 목적 없이 보는 것도 no,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SNS도 내가 목적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들어가서 막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거 이 기간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목적을 갖고 핸드폰을 만지고 목적을 갖고 인터넷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SNS나 핸드폰 만지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안정적일 때 혼란스럽지 않은 형태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부족하면 에너지가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피곤할 때는 잠을 푹 주무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수면 부족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이때는 스케줄을 너무 빼곡하게 잡지 마시고요. 저 약간 너무 엄마 같다, 그쵸? 여러분들께 하지 말라고 너무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스케줄을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물론 친구들과 만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일을 많이 하는 거,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에너지가 이렇게 고조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면 막 의욕이 완전히 다운돼서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주에 발신을 하게 되면서 이게 우주가 그걸 받아요. 너는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인 미래를 원하는구나 하고서 그 미래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게 자신을 몰아넣지 마시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또 할 땐 열심히 하고 스케줄의 여유를 갖는 거를 꼭 의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활동이 있다면 그것도 마음껏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드라마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드라마 보고 감상평 남기고 그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빠르게 성취됐으면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문워크 영상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 또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시청해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코멘트나 아니면 좋아요를 꼭 해주셨으면 해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럭키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